전구체 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연구 개발이 앞서 나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일본이죠. 전 세계에 갖고 있는 특허의 약 45%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도요다가 한 90% 정도를 갖고 있어요. 도요다는 2025년도에 자기네들은 전구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양산을 해서 시중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딜레이가 됐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7년도까지 양산을 준비를 하고 2030년부터 자기네들은 전구체 전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구체 전지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연구 개발되고 있는 전구체 전지의 어떤 개발 방향하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S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하고 화재가 나는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 전기 자동차 최근에 뭐 코나라든가 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발이라든가 화재가 나가지고 2차 전지의 어떤 위험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2차 전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액체 전해질 기반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런 폭발이라든가 열화 현상에 의한 뭐 발화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 그러면은 폭발하지 않고 또는 화재가 잘 나지 않는 2차 전지는 없을까? 봤는데 이미 1950년대 정도부터 많은 2차 전지의 연구가 시작이 됐었죠. 그거를 이제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전해질 자체를 액체 전해질이 아닌 2차 전해질로 바꾸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면은 액체 전해질 가열방 같은 경우는 인화성 유기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니까 인화성이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취약한 건데 그거를 난연성인 고체 무기물계로 바꿔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핵심 기초적인 연구 방향이 되었었죠. 예전에는. 어쨌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봐서는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도요타가 이제 전구체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작용한 자동차를 시범 운행했다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 시장이 현재 반도체 시장만큼 커다란 새로운 쌀이 될 것이다, 식량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연구자들이라든가 또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봤을 때는 커다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야죠. 그렇지만 그런 시장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어떤 수용성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안전성, 폭발이라든가 화재든 또는 웨어러블 기기, 몸에 직접 착용했을 때 그런 불이 나거나 또는 폭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안전성이라든가 안정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구체 전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것을 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구체 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연구 개발이 앞서 나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일본이죠. 전 세계에 갖고 있는 특허의 약 45%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도요다가 한 9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도요다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구체 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고, 유럽은 좀 새로운 웃기는 그런 정책을 내놨죠. 배터리 뭐 2030 하는데 그 목표가 그 사람들은 현재 2차 전지의 배터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타도 동양 3국을 위해서 배터리 EU에서는 배터리 정책을 내놨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쪽에 전기차 자동차 분야에서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거기는 에너지 중대형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구체 배터리는 뭐냐? 기존의 양극 재료와 음극 재료, 전해질 세 가지가 전구체 전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2차 전지를 이루는 재료가 되겠죠. 거기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양극재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음극재에서도 기존에 있는 음극재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용량 발현은 되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는 전해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전해질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에서 대략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세 종류가 있겠죠.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황화물계 쪽으로 도요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도 황화물계 쪽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물론 장단점이 있겠고 유럽에서는 주로 산화물계 쪽 전해질을 개발을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과 각각의 나라들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 고용량이라든가 안정성, 에너지 밀도 또는 빠른 충전을 갖고 있다는 전고체 전지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양극재를 바꿔보자. 현재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인터칼레이션, 리튬이 삽입시키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든가 뭐 리튬 니켈이라든가 맹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삽입되어 있는 양극재가 아니라 리튬 프리 양극재, 컨버전 형태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형 배터리 양극재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보자. 응극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실리콘이라든가 카본을 적당히 쓰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팽창하는 거 또는 리튬 메탈 쪽도 얘기를 하지만은 리튬 메탈에서는 물이라든가 또는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폭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과 연구 방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 전지의 시대는 도요타는 2025년 예상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5년도에 자기네들은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양산을 해서 시중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딜레이가 됐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7년도까지 양산을 준비를 하고 2030년부터 자기네들은 전고체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그 전고체는 아직까지는 뭐 각각의 기업이라든가 또는 연구소에서는 그 연구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스펙을 정확히 내놓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